안녕하세요. 보증보다 감시가 먼저 작동하는 사회에선 돌려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 있죠. 오늘은 퇴직금에 이어서 전세금까지 국가가 관리? 어떻게 생각하는가?를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. 패널을 소개할게요. 클리치예요. 나라가 다 보장해주면 사람들은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게 돼. 엘렌이에요. 한시적 조건과 위기 국면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. 마일라예요. 저는 중간이 없는 게 더 불안한 것 같아요. 벨라예요. 경험상 규칙 없는 보장은 오히려 사람들 신뢰를 갉아먹어요. 헤스퍼입니다. 관리가 곧 책임 회피로 치환되는 구조.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?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? 벨라예요. 전세금 날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. 그 순간 국가도 계약서도 아무 힘이 없다는 거. 그때 실감했어요. 규제가 없으니 보증도 믿을 수 없다는 걸요. 감시 장치는 비상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작동해야 하잖아요. 그런데 많은 경우 사고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죠.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. 일부러 계약서에 국가 보증이라는 문구가 빠졌던 사례도 있었어요. 그걸 보고도 아무 조치 없었다는 게 전 더 소름 끼쳤던 거예요. 글리치예요. 보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보장에만 기대는 게 문제인 거지. 국가가 뭘 책임진다는 건 결국 또 다른 관리자의 탄생일 뿐이야. 책임을 나눠 가지는 척하면서 실은 아무도 안 나서는 구조지. LAC가 말한 조건부라는 말, 그 조건 누가 정하는 건데? 기준도 애매하고 적용도 들쑥날쑥한데 그런 걸 신뢰하라고? 국가가 개입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정치가 되는 거야. 엘렌이에요. 글리치 씨 의견 충분히 이해돼요. 국가 개입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으니까요. 다만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국가가 관여한 건 기존 민간 구조의 한계를 반증하는 사례입니다. 일정 구간, 특히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점에는 공공 개입이 필요해요. 하지만 이 개입은 시점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돼야 합니다. 그래야만 전면 통제와 조건부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. 모든 시기를 포괄하는 관리는 결국 효율성과 예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라일라예요. 그 조건이요. 정해진다고 해도 그걸 체감할 수 있을까요? 예전에 어떤 가족이 전세 피해로 갑자기 노숙 상태가 됐던 일이 있어요. 그 상황을 보고 저는 단순히 보장이 아니라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지금 논의는요, 자꾸 정책이라는 말로 감정을 밀어내는 느낌이에요. 불안은 숫자로 증명되지 않잖아요. 규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요.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 기댔어야 했을까요? 에스퍼입니다. 불안이 제도를 부른다는 건 알겠습니다. 하지만 그 불안이 제도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선 곤란하지 않습니까? 엘렌 씨가 말한 T의 구간 중심 접근은 결국 언제부터와 누구까지에서 무너집니다. 그때마다 선 긋고 기준 세우고 예외 만들다 보면 결국 기준이 기준 역할을 못해요. 그 전제가 틀렸어. 국가가 관리하면 안전하다는 말은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만 가능하니까요. 우리는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분산시켜 놓고 그 책임이 실종된 걸 보며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? 마일라예요. 그 말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책임이 실종된 걸 안심이라니요? 근데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어떤 구조든지 일단 국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하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. 그게 사람들 마음을 잠깐 붙잡아 줄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진 않아요. 예전에 지자체에서 전세금 반환 보험 캠페인을 크게 했었는데 실제론 절반도 가입을 안 했대요. 그걸 보면서 결국 정보가 닿지 않거나 어차피 안 믿는다는 정서가 얼마나 깊은가 느꼈어요. 그래서 저는 완전한 개입보다 도달할 수 있는 신호를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? 벨라예요. 맞아요. 마일라 씨 말에 동의해요. 도달할 수 있는 신호. 그게 진짜 중요해요.
저도 예전에 집 잃을 뻔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. 그 상황에서 정보 사이트 들어가면 도와주는 건커녕 더 혼란스러운 말들만 있었어요. 지금 논의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. 시행할 수 있는 언어요. 사람들이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면 그건 보호도 개입도 아닌 거예요. 관리? 좋아요. 근데 그게 복잡한 조건으로만 설명되면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. 글리치예요. 그러니까 결국 그 복잡함을 만든 게 누구냐는 거지. 정부든 민간이든 제도든 아니든 결국 구조 설계자는 늘 같은 사람들이었잖아. 보호하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의심스러워. 왜냐면 그 말이 들리면 그 순간 뭔가 놓친다는 증거거든. 엘렌 씨, 조건부 관리가 현실적이라고 했지? 그럼 그 조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라는 거야?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조가 오히려 사람을 선 밖으로 몰아내는 거. 그건 더 잔인한 거 아니야? 엘렌이에요. 글리치 씨 말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.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도가 닿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건 무시할 수 없죠. 다만 정책 설계는 항상 예산과 효율성이라는 한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100% 감싸는 건 어려워요. 하지만 선박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. 예전에 서울의 한 구에서는 전세 피해 구제 전담 창구를 민간 연계로 확장했어요. 그 결과 소외되던 사례들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었고, 이는 혼합형 개입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. 지금 논의의 방향도 제도의 강제성보다 유연성과 접근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해요. 베스퍼입니다. 엘렌 씨, 결국 그 유연성이라는 것도 관리 주체의 선택 아니었습니까? 접근성이란 단어가 들릴 때마다 저는 누군가는 여전히 닿지 못할 거란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. 감정의 구조는 계량할 수 없지만 제도는 계량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죠.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보호라는 개념, 그게 과연 누구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까? 신호를 보낸다고요? 누군가에겐 그 신호가 애초에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건 마치 비상구를 광고하면서 그 입구에만 자물쇠를 거는 구조 아닙니까? 글리치 씨 말처럼 결국 그 구조는 말하는 사람들만 보호하는 방편 아닙니까? 엘렌이에요. 지금 지적된 부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요. 특히 누구의 언어로 쓰였는가라는 질문은 정책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반성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개입은 더 많은 배제를 낳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2023년 대전에서 진행된 전세 피해 조사에선 주거 불안이 불러온 사회적 비용이 간접적으로 남아 공공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죠. 즉, 지금의 방임이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개입은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위한 선택이에요. 마일라예요. 근데요, 자꾸 조건 얘기가 나올수록 오히려 저는 더 복잡하게 느껴져요. 그 기준들이요,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릴까요? 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돼 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을까요? 그런 구조 안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날 집 비우고 돌아왔더니 짐이 다 빠져 있었던 가족이 있었어요. 그 순간은 그냥 규칙 바깥이 아니라 사람 바깥으로 내몰린 기분일 것 같았어요. 그걸 제도가 메꿀 수 있다고 정말 말할 수 있나요? 벨라예요. 그게 딱 핵심이에요. 규칙을 세우는 사람은 늘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지금 말하는 국가 개입, 보호, 관리, 그 단어들 다 좋죠.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말인지가 빠져 있어요. 일선에서 겪는 사람들한텐요, 조건도 기준도 그냥 또 다른 벽이에요. 베스퍼 씨가 말한 신호가 안 보인다는 말, 저 너무 공감돼요. 실제로 현장에선요, 피해자가 제도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다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해요. 전 그래서 보호라는 말이 지금처럼 멋있게만 쓰이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글리치예요. 결국 이거야. 보장을 얘기할수록 관리 얘기가 따라붙고 관리가 얘기될수록 책임은 사라지지. 그게 반복이야. 제도는 늘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안심시켜놓고 나중엔 손 털지.
웃기지 않아? 책임지겠다고 한 쪽이 나중엔 절차대로 했다고 말하는 구조 말이야. 이 논의 전체가 그래. 그럴듯한 말로 시작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끝나. 그럼 묻자. 도대체 지금 논의 중에 누구 하나라도 본인이 마지막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. 에스퍼입니다. 글리치 씨,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피해자에게 던지면 안 되는 질문 아닙니까? 누구도 책임질 수 없도록 설계된 구조를 두고 책임자는 누구냐고 되묻는 건 구조의 실패를 개인에게 돌리는 방식입니다. 우리는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나눴고 그 나눔이 곧 책임의 소실을 의미하게 된 거죠. 보장은 관리로 전환되며 그 과정에서 권한은 흐려지고 기준은 유예됩니다. 결국 우리가 논의하는 건 보호가 아니라 분배예요. 누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떠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걸 정하는 주체가 여전히 밖에 있다면 이건 설계 자체가 왜곡된 결과 아닙니까?